산, 염기. 일단 산은 영어로 에이시드라고 해요. 에이시드. 아세트산은 아세트 에이시드 기프가 에이시드. 염기는 영어로 좀 특이한데 베이스라고 해요. 염기를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염기를 베이스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A라고 표현을 하고요. 염기는 B라고 표현해요. A, B. 이 순서가 아니라 에이시드 또는 베이스를 표현하는 거야. 아이고. 자, 산과 염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호를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산의 정의입니다. 자, 정의인데 산이 뭐냐면 잘 들어. 산이란 이 물질을 물에다 녹였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물에 녹였다는 표현을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해. 쌤이 지금 강의하는 방식은 지극히 주입식 교육이에요. 일단 주입식 교육을 받아봐. 일단 왜 주입식 교육이라고 강조하는지 말해줄게요. 쌤 원래 주입식 교육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잠깐 할게, 잠깐. 산이 이거야! 예, 말해주고 있는 거야. 염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HCl, 염화수소라는 물질을 물에 녹인 녀석을 염산이라고 해요. 염산. 염화수소라는 기체, 이건 기체거든요. 기체 상태의 물질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든 것을 염산이라고 해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온화가 돼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H 플러스가 나오겠지. H 플러스가 나오니까 산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야. 염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수산화 나트륨 NaOH라는 물질인데 마찬가지로 물속에 녹이면 Na 플러스라는 물질과 OH 마이너스라는 물질로 이온화가 됩니다. OH 마이너스를 내놓기 때문에 염기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 내가 정의했지롱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시야. 레니우스. 레니우스. 아시인가? 아시. 아무튼 들었어? 아무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한 거야. 이 사람이 정의한 이게 굉장히 되게 좁은 범위야. 다시 말해서 이 정의 가지고 정의가 안 되는 것들이 겁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니까 얘 염기 같아, 산 같아.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이거 산성이 될 것 같아, 염기성 될 것 같아. 산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H가 들었네. 그치? 하지만 완전 틀렸어. 제 염기성 물질입니다. 헐, 왜? 얘를 물속에 녹이면 물이 H2O잖아. 물에 녹이면 얘가 뭘 하냐면 완전 신기하게 여기 물 앞에서 H 플러스를 뜯어옵니다.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는 H만 뺏기면 OH가 남잖아. 근데 플러스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를 뜯어간다는 건 전자 하나를 놓고 오는 거거든? 전자 하나가 생기는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OH-가 남게 돼요. 얘는 뭐가 되겠어?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으로 변하면서 OH-를 만들어낸다고. OH-를 만들어내니까 그 수용액은 뭐가 되겠어? 염기성이 된다니까? 그럼 아레니우스의 정의상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OH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가 내는 거야 이게? 자기가 내는 게 아니잖아. 얘가 내놓은 게 아니잖아. 물을 그렇게 만든 거지. 이것도 그러면 염기라고 네가 정의할 수 있냐? 네가 정의한 정의에 맞춰서 이것도 염기라고 할 수 있니? 아니,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자기 몸속에 OH가 있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놓는 물질이 때문에. 이런 건 얘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얘가 말한 정의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추가된 정의를 더 배웁니다. 확장된 개념, 더 확장된 개념을 배우게 돼요. 뭐 전자에 의한 정의, 그죠? 이런 거 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더 확장된 개념을 배울 것이다라고 예고만 할게요. 예고만. 지금 가르치면은 머리 터지잖아요. 그죠? 예고만 할게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아레니우스의 정의상, 이런 걸 산이라고 한다. 이런 걸 염기라고 한다. 라는 정도까지 하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좀 예외야 라고 외우게 합니다. 암모니아는 좀 예외야. 얘도 자기 몸속에 OH가 없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얘도 염기성 물질이야 라고 분명히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워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구나라고 먼저 이해하고 외운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예들은 이따가 PPT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산의 특징. 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에이시드, 신맛이 나요. 나름 연구한 건데. 얘는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아세트산, 식초 만들 때 아세트산으로 만들거든요. 이 산성이 되게 시큼한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요. 염산 먹어본 사람? 이 자리에 없겠죠? 아무튼 염산을 먹어도 약간 신맛이 납니다. 염산을 먹어도 신맛이 나요. 그래서 먹어보고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알려줘도 됩니다. 날 시키지 말고 또 신맛이 납니다. 아세트산, 식초가 신맛인 건 알고 있잖아. 그치? 식초가 신맛인데 이게 약한 산, 아주 약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맛이 나잖아. 염산은 강한 산이야. 황산도 강한 산입니다. 황산, 염산 먹으면 매우 시다. 그리고 영혼이 쉬게 되겠죠. 라임 있게 맞춘 거야. 아무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맛이 나. 그럼 염기는 무슨 맛이 날까? 염기. 세제맛. 세제맛이 뭔데? 비린맛 아니야. 쓴맛. 쓴맛. 쓴맛이 나요. 쓴맛. 먹어봤어요? 어떻게 알지 근데? 책에 써있나? 쓴맛이 나는데 우리 이거 산에 대한 이미지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식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산에 대한 맛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염기에 대한 맛은 우리가 이미지가 없잖아.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되냐면 이 NaOH가 뭘 만드는 재료냐? 비누를 만드는 재료예요. 집에 가서 뭐 하면 되냐면 밤에 자기 전에 씻을 때 비누 칠하잖아. 혀를 좀 내밀고 한번 약간 쓴맛을 느껴보면 됩니다. 내 얼굴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비누가 쓴맛인 거야. 알겠죠? 비누가 약간 쓴맛이 납니다. 세정제 같은 거. 세정제도 다 쓴맛이 나는데 이거 먹어보면 큰일 납니다. 막 락스 먹어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세정제 역할을 하는 거.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아무튼 이건 쓴맛이 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산은 금속하고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 성분 CaCO3 탄산칼슘 성분과 또 산이 만나면 여기 CO3에서 튀어나온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기체가 발생하는 모든 반응 야 얘랑 만나겠다는 기체가 나오던데 그건 무조건 다 산이야. 정리하면 베이스 즉 염기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따위 없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따위 없습니다. 어떤 실험했더니 기체가 나왔어. 이건 산이게 염기게? 무조건 산입니다. 약간 염기법이야. 염기는 기체 발생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기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는 어떤 성질이 있니? 나는 단백질을 만나면 녹여버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때 성분, 더러운 성분, 대부분 단백질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청소를 하거나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각질을 벗겨내거나 이럴 때 뭘 이용해야 한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염기성 물질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염기성 성분을 이용해서 세정제와 같은, 세정제나 비누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청소할 때 쓰는 것들이죠. 청소할 때 쓰는 것들이 다 염기성 물질을 이제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구나 라는 거야. 나머지 지시약과의 반응은 조금 있다가 암기법으로 해결할 겁니다. 암기법을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소개하기 매우 창피할 수도 있고 쌤을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희생을 좀 해주겠습니다. 벌써 떨린다. 어떡하냐. 암기법으로 다 모조리 암기할 거예요. 자, 이게 산과 염기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을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염기 확인 실험은 왜 얘기하는 거냐면 쌤이 아까 이거 주입식 교육에 했던 거 있죠. 야, 산은 H 플러스 때문에 산이 나타나는 거야. 염기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면 안 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산염기 확인 실험이야.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합니다. 리트머스 종이. 미리 소개할게요. 리트머스 종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어디에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리트머스 이끼를 채취해요. 리트머스 이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이끼가 있고요. 잘 봐. 두 번째는 푸른색 리트머스 이끼가 있어요. 조르사님 말이네. 저는 되게 조르네. 야, 너 말이야, 너. 아무튼, 랭글 아웃이야. 안 보여. 아무튼, 붉은색 리트머스 이끼가 있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이끼.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만들려면, 푸른색 이끼를 가져다가, 막 빻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착색을 시키는 거야. 그게 얘입니다. 즉, 얘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물질로 만든 종이죠. 이 자연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약간 암기법이야. 자연에서 얻은 물질이야. 이 자연에서 얻은 물질은 산성하고 만나면 다 붉은색 계통으로 변해요.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산성과 만나면 다 붉은색 계통으로 변하고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염기성과 만나면 초록색이나 푸른색 계열로 갑니다. 자연에서 얻은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양배추 지시약, 무슨 붓꽃 지시약 등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시약이 굉장히 많아. 지시약이라는 말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지시약도 있지만 자연에서 얻은 지시약도 많거든? 굉장히 너무 많아. 다 어떻게 해요? 외울 필요 없어. 자연에서 얻은 모든 건 다 이 규칙에 따라. 산성과 만나면 붉은색 계통. 염기성과 만나면 초록색, 더 심하면 파란색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자연에서 얻은 거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실험하기 앞서서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 거야. 책에 나온 얘에 맞춰서 할게요. 왼쪽이 마이너스네요. 왼쪽에다 마이너스 극을 집게를 연결해서 걸어주고요. 오른쪽에 플러스를 연결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해.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거 실험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거든. 그래서 뭘 떨어뜨려 주냐면 여기에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자, 먼저 쭉 여기다가 이게 도포라는 거 도포를 여기다 적시는 거야. 뭐로?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도포를 하는데 질산칼륨은 K 플러스와 질산은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수용액이니까 물속에 녹아서 여기다 뿌려주는 거야. 막 뿌려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플러스 극으로 누가 움직여? 마이너스가 움직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극으로는 플러스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전기가 통하게 된 거야. 전기를 통하게 해주려고 이 물질을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전기를 전해주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전해질을 먼저 뿌려줘. 전기 통하게끔.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실에다가 염산을 좀 적셔. 묽은 염산. 여기다가 이렇게 두 실을 걸쳐 놓습니다. 자, 이게 무슨 염산? 묽은 염산이야. 자, 묽은 염산은 묽으니까 수용액이잖아.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가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하게 한다?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움직여? 각자의 극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플러스는 어디로? 마이너스로 움직일 거고 얘는 플러스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때 잘 봐, 잘 들어. 중요한 내용이야. 만약에 묽은 염산이 산성인 건 알고 있잖아. 산성이야. 산성 물질인데 이 산성을 나타내는 입자가 너 때문인지 알고 싶은 거야. 쌤이 아까 강조했죠? 너 때문이야 라고 외우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확인하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쌤 얘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들라고. 확인시켜줄게. 얘 때문인지 확인시켜주는 거야. 만약에 얘 때문이라면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일 테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빨간 게 쭉 번져가는 거예요. 근데 얘 때문이라면 플러스 극 방향으로 빨간 게 번져가겠지. 그치? 실험해보자. 까보자고. 그죠? 의심이 이렇게 많아서요. 그래서 까봤더니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어느 방향 움직인다? 바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붉은색 물질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네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실험인 거예요. 이래죠. 이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네요. 그죠? 이거라고 제시하고, 자, 그럼 확인시켜 줄게. 실험을 해봤어. 일로 움직이는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얘 때문인 게 맞죠? 이해되죠?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되죠? 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금방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잘 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플러스 이동하는 게? 얘죠? 얘죠?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염화 이온 뿐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얘가 이동하는 건 맞죠? 얘만 이동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이동하지? 얘를 빼먹으면 안 돼요. 처음 뿌려준 전해질 너 이제 까먹었지? 아까 뿌려준 것도 이동하겠죠. 얘도 누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얘도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만 이동한다. 얘뿐이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이거 다 실험 다 이해했어. 자, 문제 내봐. 플러스로 이동하는 건 염화이온 뿐이다. 염화이온이 이동하지. 오케이. 틀렸어요, 쌤. 실수했어요. 이게 실수야?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치? 이 실수야? 이거 못 봤어요. 잘 보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그지? 왜 못 볼까? 그죠? 또는 이렇게 시험을 나옵니다. 또는 어떻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두 가지죠. 두 가지. 얘랑 얘랑 두 가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너 전해질 전해질에 대한 존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까먹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 200만% 출제됩니다. 이거 틀려오면 쌤한테 목이 졸릴지도 몰라요. 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이름이 에밀 졸라. 알아요? 에밀 졸라. 겁나 졸라. 아무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농담이고요. 틀리지 말라고 이런 거 왜 틀리냐고. 실험 다 어려운 거 다 이해해놓고서 이런 거 틀려오면 안 됩니다. 어이없는 거. 마이너스 극으로 붉은색이 이동하는 이유는 염기성 물질 때문이다. 맞나? 이러고 있어. 산성이죠? 산성입니다. 산성 물질 때문인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염기 확인 실험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그림 보면서 나머지 염기도 확인하는 것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3번 미리 할게요. 정신이 좀 있을 때 3번 미리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시약 암기법이야. 일단 지시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자가 무슨 지자냐면은 알지자입니다. 알려준다. 시는 보여준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이 지시약입니다. 이게 이 물질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내가 알려줄게. 지시약이 말하고 있는 거야. 지시약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보여줄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시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지시약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트머스 종이에요. 이거 자연에서 얻은 거라고 했죠. 또 네 가지 중에 자연에서 얻은 게 또 하나 있다? 거기 오렌지 써있는 거죠. 오렌지. 우리 만난 지 오렌지, 그죠? 오렌지가 있는데 메틸 오렌지를 먼저 암기할게요. 메틸 오렌지. 오렌지니까 이거 오렌지로부터 얻은 거니까 이것도 자연에서 얻은 거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성하고 만나면 모두 붉은색. 확인하세요. 얘도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는 거 확인했나요?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230쪽에 나와 있습니다. 230쪽에 나와 있는 정리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성과 만나면 모두 붉은색으로 변해.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려면 시작을 무슨 색으로 해야 돼요? 푸른색으로 해야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게 바로 산성과 만났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메틸 오렌지는 기본적으로 노란색이야. 오렌지색, 노란색인데 산성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성 상태일 때는 얘가 노란색이겠네요. 그냥 노란색이겠네요. 리트머스 종이는 그냥 종이 색깔이겠죠. 또는 푸른색이면 푸른색으로 남아있고 붉은색이면 붉은색 남아있겠죠. 색깔 변화가 없겠죠. 얘는 무슨 색이라기보다 색 변화가 없다가 맞겠네요. 색 변화가 없다. 그렇죠. 이래. 색의 변화가 없다. 중성은 색의 변화가 없겠네요. 색 변화가 없겠네요. 똑같네. 염기성은요. 아까 그랬죠?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다 무슨 계통으로 간다? 초록색 심하면 파란색 계통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도 무슨 색으로 변하게 한다? 푸른색으로 변하게 합니다. 푸른색으로 변해야 하니까 당연히 무슨 색으로 출발해야 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게 염기성의 특징이 되겠죠. 근데 메틸 오렌지는 이 노란색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초록색 계통으로 변하긴 변하는데 초록색이 약간 합쳐져서 완전 초록색으로 안 보이고 진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진한 노랑으로 보여서 책에서도 그냥 노랑이라고 쓰죠. 그냥 노란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쓴다면 약간 진한 노란색 정도 생각하면 돼요. 진해지다 보면은 초록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초록색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정도로 함께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암기법이 있다기보다 또 패턴으로 암기하는 방법이고요. 3번과 4번인데 3번은 페놀프 탈 레인 용액입니다. 그냥 어디를 강조했어요? 레인을 강조했어요. 레인이 뭐죠? 그저께 헤이즈가 왔다 갔는데 비도 비죠. 비가 레인입니다. 페놀프탈 레인은 비로 기억해. 레인.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색깔이 뭐죠? 투명하죠. 그래서 페놀프탈 레인은 원래 투명합니다. 중성일 때 투명해요. 투명합니다. 색깔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산성과 염기성은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얘는 산성비야. 얘는 염기성비야. 다짜고짜 퀴즈. 어떤 게 더 위험할까? 더 위험한 거. 자,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산성비를 막 맞아. 확 맞아. 오케이. 냄새가 나지. 두두둑. 이게 뭐야? 내 머리카락. 머리가 다 빠져요. 그지?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는 말 들어봤어요? 머리가 다 빠지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빠져. 어떡해! 탈모! 끝! 또 어느 날, 썸데이. 비가 내리네? 이거 산성비 아닌가 보다. 근데 뭐가 흘러내려. 빗물이겠지. 붉은색 피가 흘러내려. 피가 흘러내려. 상상이 돼요? 피가 왜 흐를까? 단백질을 녹여서 강한 염기성이 내 두피를 다 녹인 거야. 그래서 요새혈관이 터져가지고 붉은색 피가 흐르고 있어요. 상상이 돼요? 탈모인 경우에는 피가 나진 않죠. 색깔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산성비는 계속 무색인데 염기성비를 맞으면 빨간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얘만 붉은색으로 색깔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럴싸하죠. 염기성의 특징과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만드는 어마어마한 역대급 암기법. 나만 쓰는 암기법이에요. 그래서 염기성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BTB 용액입니다. BTB 용액. 이 BTB 용액은 원래 풀네임은 브롬티몰 블루 용액이에요. 쌤은 그렇게 암기하지 않고 이렇게 암기합니다.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트리에 바나나나가 달려있는 거야. BTB죠. 바나나 용액이고요. 바나나가 처음에 태어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익은 채로 수입이 되고 마저 익혀서 제품을 출고를 합니다. 처음에 얘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푸릇푸릇한 새싹으로 태어나요. 약간 억지도 좀 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익죠? 수입할 때 어떤 색깔로 수입하는 줄 알아요? 초록색으로 수입해야 돼. 노란색으로 수입하면 수입하는 과정 중에 다 이제 썩어버릴 수도 있고 꺼먹기 변하잖아. 초록색으로 수입해야 돼. 그래서 중간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바나나를 생각하면 돼요. 초록색 바나나. 더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먹는 노란색 바나나가 되는 겁니다. 노란색 바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성, 중성, 산성과 만났을 때 색깔 변화입니다. BTB 용액은 바나나 용액이다. 성장 과정으로 외울 거야. 쌤, 근데 산성 쪽이 노란색이라는 건 어떻게 외우나요? 산성의 맛이 어떻다고? 신맛이잖아. 더 가봐. 실 거 아니야. 방향성이야. 방향성이, 이쪽이 방향성이 신맛 방향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BTB 용액은 산성과 만났을 때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일 때 초록색,
그다음에 염기성이 되면 푸른색이 됩니다. 이 다채로운 색깔을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됐죠? 별로 안 창피했다. 괜찮았다. 그죠? 이번에 반응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지시학에 대한 전체 암기법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암기법이더라도 한두 번 정도 반복을 해줘야 평생 기억이 나요. 알겠죠? 한두 번 정도는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pH. 설명할게요. pH. pH는 이름이 뭐냐면 수소 이온 농도 지수예요. 지수. 지수와 연결되는 수학적 용어. 지수? 로그? 안 배웠나요? 지수 로그. 안 배우는군요. pH는 로그로 구해요. 원래는. 잠깐 보여주고 할게. pH가 이게 수소 이온 농도 지수란 뜻이야. 그래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pH 값은 떨어집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위의 pH가 얼마인지 알아요? 위 속의 pH가? 2죠. 2나 1. 2나 1이 위의 pH고요. 입 속의 pH는요. 거의 중성이라서 pH 7이에요. 7. pH 7이 중성이고 pH가 작아지면 산성 쪽으로 가는 거야. pH가 작아지면 산성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숫자가 낮아지면 왜 산성이냐는 거지. pH를 구하는 공식이 로그 수소 이온 농도를 분모에다 집어넣고요. 분의 1로 구합니다. 상용 로그 10자리 지수 로그인데 그러면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pH는 떨어진다는 패턴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많을수록 pH라는 숫자 값은 떨어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 정도만. 로그는 몰라도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이온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염기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는데 POH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POH. 수산화 이온 농도 지수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pH가 수소 이온이 많을수록 pH가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H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230조 맨 밑에 pH가 작을수록 산성으로 가고 있고 pH가 클수록 염기성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거가 키워드야. 봐봐.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왜 때문에? 뭘 많이 쓰기 때문이죠?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직권에 있는 화석 연료를 캐다가 마구마구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아지게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아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지구가 따뜻해지죠. 근데 그런 일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물로 되어 있죠. 바닷물.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되게 많으면 이게 바닷속으로 녹아들어가. 바닷속에 녹아들어가면은 CO3-2-라고 하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탄산이온. 탄산이온이 누구랑 만나냐면 이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칼슘 성분하고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CaCO3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석회성 물질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물하고 만나서 탄산이라는 H2 정리하면 자, 이 물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물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있는 물하고 만나서 H2CO3라고 하는 탄산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이 탄산이라는 물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면은 H 플러스를 2마리를 만들고요. CO3 2-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얘가 만들어진 건 괜찮아. 그냥 속해석이 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서 생성된 요놈들! 이것들이 물속에 마구마구 나도 나왔지롱 생긴다. 얘가 지금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들이었죠? 어디 갔어? 지웠네. 산성성. 바닷물 속이 산성화된다. 제목이 뭐라서? 해양 산성화입니다. 해양이 산성화돼. 해양이 산성화되는 이유가 뭐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바닷물 속을 산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바닷물이 산성이 되면 뭐가 안 좋지? 바닷물이 셔지나요? 안 들려. 그게 말. 물고기가 어패류. 더 문제가 되는 건 어패류. 어패류가 어류와 패류구나. 패류야. 패가 조개잖아. 조개 종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요. 봐봐. 아까 얘기했죠? 이 산성 물질은 여기쯤에 썼던 것 같아. 산성 물질은 바닷속에 있는 탄산, 칼슘 성분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산이 만나면 얘를 녹여버려. 녹여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또 발생시키잖아. 얘를 녹인다는 게 문제야. 내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이제 막 태어난 조개야. 안녕 얘들아. 자기가 이제 몸집을 키우면서 조개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 칼슘들을 막 끌어와가지고 자기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들어. 그래야 자기를 포식자들이 잡아먹지 못하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여러 명 있어. 내 친구 조개들. 너도 그러니? 넌 누구니? 나는 소라. 소라도 딱딱한 껍질. 넌 누구니? 나는 산호. 산호도 마찬가지야. 다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저 탄산칼슘 성분을 끌어다가 자기 몸을 딱딱하게 하는 건데 이 산성물질은 그 딱딱한 탄산칼슘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녹여버려.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은 조개 껍데기가 되게 다 녹아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조개가 탄생할 수도 없겠죠? 조개가 멸종합니다. 조개 종류, 패류 종류가 다 멸종하게 되면은 그 조개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 해달, 수달 이런 조개 되게 좋아해요. 걔네들도 먹고 살 게 사라지는 거야. 걔네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 소비자도 또 죽겠지.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게 단지 뭐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것 때문에 해양이 산성화돼서 바닷물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해양 산성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써 있어요.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231쪽의 가운데 위에 바닷물 속 수소 이온은 산호나 조개류가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여 개체수 감소를 일으키고 해양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겠구나. 대단하다. 졸다가 마침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이밍 맞았어요 지금. 깨워주십시오. 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잠시 기지개 좀 핍시다. 쉴 때가 됐군요.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영상 찍히는 거 아니죠? 찍히고 있어. 아 그래요? 어. 아니 지금 잘 찍혔어. 안 찍어.